변호사님, 네. 문재인 정권 때 이 윗집의 지시로 오더로 호국 영웅들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 우리는 이제 흔히 친일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에 이제 죽었습니다마는 김원웅, 광복회장 이런 사람들은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그 친일파들 묘를 파내자, 파멸을 하자, 뭐 그런 주장까지 폈는데, 그래서 이 보훈부에서 이렇게 잘못된 이런 분들의 그런 그 조치, 이것을 좀 바로 잡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독립유공자로 국립묘지에 안장을 하면서 거기다가 친일파라는 문구를 문재인 정권 때 삽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구를 삭제를 하겠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9분인가요? 12명. 12명. 그래서 봤는데 그 백선엽 장군도 백선엽 있고 장군. 이러는데 백낙준 전 연대 총장, 이종찬 전 국방장관. 아주 이종찬 하면은 육군 참모총장 우리 그렇죠. 군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용준 전 해참 총장 등 아주 우리들이 귀에 익은 분들이 많죠. 지금 그 문재인 정부나 이런 데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있죠. 인간은 완벽히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점에 먼지만한 흠이 있어도 안 된다. 근데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의 인사들이 그렇게 한 점에 그 잘못도 없는 완벽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뭐 본인들이 완벽하니까 그런 일 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 백선엽 장군 비롯한 공과가 다 있죠. 우리가 박정희도 공과가 있다 그러고. 근데 그분이 그 어떤 과가 있지만 그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여한 바, 헌신한 바가 더 크다 그러면 있죠. 그 과는 덮어야 한다고. 백선엽 장군이 만일에 일제시대 때 그 군인이 돼가지고 그리 쭉 나온 거 아닙니까? 그분이 없었다면 6.25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부동 전투 아시잖아요. 이번 다부동 전투에 이번 동상도 새로 했던데 이런 식으로 공과를 갖다 엄격히 구분해가지고 그분이 잘못했던 거는 우리가 반성의 소재로 삼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있을 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기준은 하여튼 그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아무리 기여를 했더라도 친일 분자를 몰자.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어떤 이 전국을 주도하기 위한 우리는 그 친일하고는 관계없는, 그렇기 때문에 친일 저기 후손들이 대체로 또 잘 산 사람이 좀 많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친일 대 반일을 갖다가 나중에 보수 대 진보 이런 거 대치시켜 놓고 이게 결국 정치에서 공격하는 소재거리를 삼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문재인 정권 때는 친북, 친중 노선을 걸으면서 사회주의 운동이라든가 공산주의 운동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갖고 전부 다 유공자 서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김원봉 씨 아버지인가요? 손혜원 씨의 아버지인가? 뭐 전부 다 그냥 김원웅 아버지 어머니 손혜원이 아버지인가 뭐 아버지 손용우 씨 전부 다 그 어떤 좀 행적이 의심스러움에도 그때 그 문재인 정부 보훈처에서 전부 다 그냥 서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기준은 오로지 우리 자기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지. 이분들이 어떻게 국가에 기여했고 안 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런 분들을 모실 때 안장을 할 때 그 기록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러려면은 그런 분들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또 법적 절차를 거쳐서 무슨 국내 의결이라든가 거쳐서 그런 어떤 친일파라든가 반민족 행위자라는 명문을 삽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는데 피우진 당시 처장이 그 시절에 이제 피우진 보훈처장이었죠. 보훈처장 여성 아닙니까? 무슨 중령인가 소령 출신. 쫓겨났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느닷없이 보훈처장 시켰는데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한
손혜원만 하더라도 김정숙이 또 숙명 여중고 동창 절친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피의진이 불러가지고 해줘. 6차례 우리 떨어졌는데 빨리 좀 해줘 하니까 해줘 버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당시 보훈처 고위 간부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윗집 여의도 오더다. 그러니까 일부 청와대. 그러니까 윗집이라는 게 청와대고 네. 여의도라는 게 당신은 민주당 오더라는 거죠. 예, 집권당. 윗집하고 여의도 오더다. 그래 빨리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떤 공식적인 절차 없이 그냥 임의로 결정해갖고 그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문구를. 속전속결로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도 어떤 정당한 일을 못하게 한 것도 직권남용이지만은 그 반대도 직권남용이에요. 그 당시에도 안 되는 걸 하게 한 거. 일부 직원들이 이거 사자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되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마라. 윗집 지신데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냥 입 딱 다물게 하고 이번에도 이게 고소 들어왔죠. 고발이. 예. 고발이 들어왔으면은 윗집이 어디까지 선인지 모르겠지만은 윗집이 청와대지 뭐 그 청와대 당시에 누구까지 비서실장이 그랬는지 뭐 하여튼 모르겠지만 김정숙 여사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진짜 이번에 뭐 우리가 탈원전 문제도 그렇지만은요. 이걸 꼭 그 문재인 대통령을 처벌하자 안 하자 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돼서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 한 40년 전까지는 애국지사가 갑자기 친일파로 변해버리고 뭐 파묘를 하자느니 마자느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이거는 진짜 어떤 그 근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아까 그래서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수사가 좀 철저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된 것은 노무현 정권 때 2005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11명으로. 대통령 추천이 4명, 대법원장 추천이 3명, 국회 4명이니까 아무래도 뭐 이 진보 쪽 인사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조사를 시작해서 2009년에 1605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정성이 좀 떨어졌다. 편파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백선엽 장군도 뭐 간도 특설된가 뭐 거기서 활약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친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건데 뭐 백낙준 전 연대 총장 등 뭐 그 당시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뭐 돈을 좀 뭐 기부금 내라는 것 냈다든가 어디 가서 연설 좀 했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 당시에도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야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공과를 따져서 제대로 공이 더 많은지 과가 많은지를 따져. 이재명이 공과를 따지면 공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과밖에 없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니 유시민이 아니 지금 저 서울대 그 민간인 고문 사건의 주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번에 그 사람들 뭐 저 829명 유공자로 또 애우하자고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뭐 그 외에도 뭐 자기 통장 들여다봤다고 허위 사실을 말해가지고 재판받고 있죠. 재판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표현대로나 우리가 이완용 보고 있죠. 그 외국자라 그럽니까? 우리는 명백하게 이완용이나 을사오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친일파고 그거는 배척해야 될 사람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 교수님 전화 말하는 게 진짜 공과를 따져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아까 그 이혼에만 해도 있죠. 아니 그건 완전 대통령이나 대법원장이 그때 이홍훈 대법원장인가요? 진보 쪽. 뭐 노무현 때니까. 최종영 씨였나? 그런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뜻을 갖다가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판별하는 주체 자체가 공정성이 의심스러운다면은 그 위원회의 어떤 판단에 따른 그 친일파 이런 판단은 다시 재검토돼야 되죠. 그래서 보훈처에서도 이번에 그 친일파 선정이 1605명 이것이 적정한지를 한번 재검토해보겠다, 들여다보겠다 봐야죠. 이런 입장이고 손혜원의 부친 손용우 씨라든가 또 김원웅 전 광복회장의 부친
그리고 어머니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왜곡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서운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맞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때 김원봉 씨도 아마 문재인이가 그랬죠. 갑자기 좀 해라 서운을 주고 예. 훈장을 주고 김원봉 씨 그 서운 줄 때 술 한 잔 따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워낙 예. 김원봉이는 북한에서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냈잖아요. 아니, 노동상이가 장관직급을 했고 6.25 때 여기 그러니까요. 직접 내려와서 진두지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마 못 주고 예. 그래서 대신 이 손혜원이 아버지 아버지를. 손용호한테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곡된 걸 보면요. 그 아까 친일파라든가 이런 판정에 있어서 얼마나 그 여의도 윗집 오더가 와가지고 왜곡됐는지를 김원봉 예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어떤 역사 왜곡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들이 친일파를 옹호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기록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예.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죠. 경각심을 줘야 예.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사회주의 운동이라든가 공산주의 활동에 대해서 폭넓게 이 수용을 하다 보니까 이 그 남노당이라든가 조선노동당 활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옛날에 무슨 광복 그런 예. 것에 조금 뭐 조금 활동을 했겠죠. 근데 그것도 이 자유민주국가를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한 건국운동이고 독립운동인지 아니면 공산당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지 그것도 좀 판별을 해봐야 해요. 거기 대표적인 게 대만하고 타이완하고 저희 국공합작 장개석하고 예. 그게 모택동 그것도 전부 다 일본에 대항한 건 맞지만은 한쪽은 공산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일본에 그렇죠. 대항한 거고 예. 장개석은 그 어떤 뭐 민주국가라 하긴 뭐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정통성 있는 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일본에 대항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일본에 대항했다고 해가지고 모두 외국자로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한 거지.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차제에 뭐 어느 언론이 보도했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는 좀 억울하게 맞습니다. 어떤 누명을 썼다든가 더군다나 국립현충원에 그 후손들 입장에서 보면 친일파라는 명문이 턱 거기에 박혀 있으면은 완전 명예훼손이죠. 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물론 친일 행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 그대로 두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백선엽 장군처럼 진짜 백선엽 장군 아니었으면 그러니까요. 다부동전도 무너졌으면 무너졌으면 무너졌죠. 우리나라 지금 없습니다. 우리 이게 방송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분들까지 그런 친일 딱지를 붙여갖고 파멸을 하자고 얼마나 나대고 그랬습니까? 그 이수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작 그 국회의원 여성 네. 있잖아요. 민주당 그 옛날에 국회 법사위에서 청문회 할 때 뭐 술 먹었냐고 이렇게 한 네,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주모 같다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내친들이 비난하는 거. 결국 그 백선엽 장군 이런 사람을 비난한 걸 보면 있죠. 제가 말이 좀 과한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싫어하는 다부동 사람. 전투 예, 때문에. 싫어하는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의 적은 우리 편 아닙니까? 예. 그런 식이 아닐까. 결국은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 진보들이 이런 그 6.25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미워하는 거는 그때 이 사람만 없었으면은 네. 우리나라가 어떤 이 참 자주파라 그래야 되나요? 네. 이런 진보가 지배하는 사회가 됐을 건데 그걸 막아서 미국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게 참 양키 기득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데서 아주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